록펠러가 45년을 더 살았던 이유. 존 록펠러는 23세에 이미 100만 달러를 벌었다. 43살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 기업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세웠다. 하지만 53세에 쓰러지고 말았다. 늘 긴장하며 걱정으로 가득 찬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건강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록펠러 전기를 썼던 존 원클러에 따르면 53세에 그는 미라처럼 보였다. 록펠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장애로 인한 심한 탈모증을 겪었다. 심지어 속눈썹도 모두 빠지고 희미한 흔적만 남았다. 이 원클러에 따르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한때는 모유만 먹고 살아야 했다. 의사들은 신경성 탈모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모자를 썼고 나중에는 하나에 500달러짜리 은색 가발을 맞춰서 쓰고 다녔다. 록펠러는 로펠러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었다. 어렸을 때 농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인한 어깨, 꼿꼿한 자세, 힘차고 활달한 걸음걸이를 갖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53세의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으며 어기적 간신히 걸어다녔다. 록펠러의 전기를 썼던 존 플린에 따르면 거울을 보니 노인이 보였다. 끝없는 일, 끝없는 걱정, 끊어지지 않는 비난, 불멸의 밤들, 운동과 휴식 부족이 커다란 타격을 입혀서 결국 그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그 빈자도 입에 대지 않을 만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식비는 2달러도 지출하지 않았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산성화 우유와 비스켓 몇 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피부는 원래의 색을 잃었고 마치 낡은 양피지를 뼈 위에 발라놓은 것 같았다. 막대한 돈을 들여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 충격, 그리고 고혈압과 긴장으로 가득한 삶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을 무덤 앞까지 끌고 갔다. 이 젊었을 때부터 록펠러는 단호한 결단력으로 목표에 매진했다. 그러다 보니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23살에 이미 좋은 거래 소식을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안색이 밝아지는 법이 없었다. 이익을 많이 남길 때면 모자를 바닥에 던지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하지만 손해를 보면 곧바로 병이 났다. 한 번은 5대5를 경우하여 4만 달러어치의 곡물을 실어 나른 적이 있었다. 그때 곡물에 보험을 들지 않았다. 150달러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리오에 풍랑이 일었다. 이 파트너였던 조지 가드너가 아침에 사무실로 가보니 록펠러는 화물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록펠러가 가드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보험을 들 수 있나 알아보게. 어서 빨리. 가드너는 서둘러 도시 외곽까지 달려가 보험에 들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록펠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그 사이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정보가 온 것이다. 록펠러는 150달러를 낭비했다는 이유로 덜덜 떨고 있었다. 결국 몸져 눕고 말았다. 생각해보라. 당시 그의 회사는 한 해에 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겨우 150달러 때문에 병이나 자리를 보존했던 것이다. 록펠러에게는 쉬거나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돈 버는 일이 전부였다. 이 조지 가드너가 3명과 함께 2,000달러짜리 중고 요트를 구입했을 때 록펠러는 하얗게 질려서 그 요트에 타지 않으려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록펠러에게 가드너가 사정했다. 이북에 좋은 배나 타러 가세. 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일 따위는 있고 기분 전환 좀 하자고. 그러자 록펠러는 그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조지, 자네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사치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서 자네의 신용은 물론 내 신용까지 떨어지게 만들고 있잖아. 자네는 우리 사업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절대로 자네 요트를 타지 않을 것세. 보고 싶지도 않네. 그러고는 토요일 오후 내내 사무실을 지켰다. 사업을 하는 내내 록펠러는 이처럼 유머가 없고 장기적인 안목이 낮은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밤마다 내가 거둔 성공은 한순간일 수 있다고 되뇌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 수백만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도 그는 재산을 날릴까봐 벌벌 떨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니 걱정으로 건강이 망가진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를 즐기지 않는 것은 물론 극장에도 가지 않았고 카드 게임도 하지 않았으며 파티에 간 적조차 없다. 마크 한나의 말처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다른 면에서는 제정신이었지만 돈에 관해서는 미친 사람이었다. 한 번은 록펠러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살고 있던 이웃에게 사랑받고 싶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냉정하고 의심이 많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다. JP 모건은 한때 그와 사업을 하는 것조차 꺼렸다. 씩씩대며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나는 록펠러가 싫어. 그와 어떤 거래도 하고 싶지 않아. 록펠러의 동생은 그가 너무도 싫었던 나머지 이 가족 묘지에서 자기 아이들의 시신을 이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록펠러의 땅에서라면 가족이라도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직원들과 동료들도 그를 두려워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록펠러도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하며 회사의 비밀을 누설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한 번은 정유업체와 10년간 계약을 하면서 업체 사장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나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입을 닫고 사업을 하라.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 그러다가 성공의 절정, 곧 금고에서 돈이 마치 베수비오 화산의 용암처럼 넘쳐 흐르던 시점에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철도 회사들과 은밀한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경쟁자들을 가차없이 깔아뭉개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는 악덕 기업으로 낙인 찍혔으며 언론계와 출판계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펜실베니아 유전 지역에서 가장 큰 미움을 받았다. 그에게 짓밟혔던 사람들은 그의 인형을 만들어 목을 매달았다. 많은 사람이 그를 실제로 나무에 매달고 싶어 했다. 그를 저주하는 편지가 사무실에 쇄도했다. 살해 위협이 담긴 편지였다.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했으며 혐오감이 가득한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해보려고 했다. 한 번은 냉소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나를 발로 차고 욕해도 좋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다. 더 이상 자신에 대한 비난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을 버티지는 못했다. 육체와 정신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안에서부터 공격해오는 새로운 적, 곧 질병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에는 이따금씩 찾아오는 병을 한사코 무시해버리려 했다. 하지만 걱정과 신경쇠약의 증상인 불면증, 소화불량, 탈모를 무한정 부정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의사들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돈과 걱정을 택하든지 삶을 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은퇴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었다. 그는 은퇴를 선택했다. 하지만 은퇴하기 전에 걱정과 탐욕과 두려움으로 건강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전기 작가 아이다 타벨은 그를 처음 보고 몹시 충격을 받았다. 끔찍하게 늙은 얼굴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들어 보였다. 늙었다고? 당시 록펠러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탈환했을 때보다도 서너 살은 적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다 타벨이 동정할 만큼 육체적으로 망가져 있었다. 당시 그녀는 스탠다드 오일을 강하게 힐난하는 내용의 책을 쓰고 있었다. 그녀가 이 문허발 기업의 설립자를 좋아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록펠러가 주일 학교에서 간절한 눈으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동정했다. 두려운 만큼 끔찍한 동반자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록펠러의 생명을 구하고자 그에게 세 가지 규칙을 지키라고 조언했다. 죽을 때까지 처절하게 지켜야 할 규칙이었다. 1번.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2번. 마음을 편히 가져라. 탁 트인 공간에서 가벼운 운동을 많이 해라. 3번. 음식을 주의해서 먹어라. 아직 배가 덜 찼다 싶을 때 먹기를 그쳐라.